자,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이제 나는 돌아서겠소. 돌아선다라는 의미, 아마 개인들의 마음, 개인들이 그동안의 매수로 지수 하락을 대응을 했다면 어제는 지수 하락에 매도까지 나타나면서 이번 달에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개인 투자자들은 1년 만에 코스피 시장에서 자금을 빼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매도를 하는 건 SK 하이닉스입니다. 이번 달 가장 많이 매도를 했고요. 자, 이번 달에 개인은 2조 5천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며 투심이 위축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9월, 10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 위원님들과 해석해 보겠습니다. 앵커의 눈이었습니다. 자, 앵커에는 오늘 두 번째는 그럼 수급 상황에 대해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개인들은 코로나19가 나타나고 나서 그 지수가 반등이 일어날 때 개인의 매수세가 아주 큰 힘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오히려 개인들의 좀 투매가 걱정스러울 상황인데 그러면 안 그래도 양도세 이슈 때문에 개인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는 시즌인데 급등한 위원님께서는 그럼 연말까지 수급 측면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뭐 원래 그 개인들이 시장에 상당히 좀 매수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제 11월 들어서 좀 매도로 들어왔었는데요. 원래 그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한 규모는 오늘 그 11월 말까지 약 보면은 85조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11월 달 한 달 동안에 개인이 순매도한 잘 본다면 약 한 1조 한 6천억 정도 매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매수를 많이 했지만 연말에 결국 보면은 이제 그 대주 양도세 회피성 매도 자체가 지금 좀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이 좀 상당히 좀 좋다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보면 고객 예탁금 자체가 보면은 64조 원대로 상당히 취약한 상태이고요. 그런 그 상황에서 보면은 또 개인 큰손들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시장 자체가 보면은 이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이 포트폴리오를 리밸싱하는 그런 그 시점에 좀 와 있는데 이 가운데서 결국 뭐냐면은 여러 가지 시장에 좀 오미크론이라는 또 악재가 좀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자체가 시장에 상당히 보면은 좀 부담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어떤 간에 그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백신에 대해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정도다. 또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그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좀 실제 보면 중증도로 봤을 때는 조금 경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 자체가 물론 전파 속도 빠른 거는 어느 정도 보면은 확인됐지만은 거기 보면 중증도 자체 봤을 때는 그것이 경미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시장이 크게 영향을 줄 것인지 그런 부분 자체가 변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보면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 자체는 결국은 또 경제에 좀 주름살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 봤을 때는 시장이 이 변동성이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오미크론에 대한 그런 부담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 내부적인 수급 자체도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1차적인 보면 지지로 여기 되는 2,900포인트. 물론 이제 제가 주말 특강을 이용해서 이 부분 자체는 체크를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드린 바 있는데 이번에 지수의 변동성 결국은 2,900 아래로 내려갈 거다. 그렇게 좀 전망을 드린 바 있고요. 결국 오늘 보면 하루 만에 대폭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보면은 아침에 올랐다가 오후에 밀어버리니까 아마 시장에는 패닉 시알 자체도 보면 나오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지수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항상 보면은 하락이 있고 상승이 있는데요. 하락의 끝자락은 있죠. 지난번에 보면은 이 구간에서 제가 한번 이 반등 포지션을 잡아드린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라인에서 반등 포지션을 잡아드린 바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보면 지수 자체가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어제 하루 멈췄을 때 그 말씀드렸죠. 지수가 일단 이 구간에서 바닥은 아닙니다. 또 추가적으로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했고 결국은 지수가 오늘 대급락이 나왔는데 추세로 본다면 일단 현재 볼 때는 종합지수가 고수입 할 때는 약 얼마 정도 냐면은 2,900단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2,800에서 2,900 이 사이에 보면은 일단은 이 저점이 좀 확인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추세를 볼 때는 2,700단 정도 그리고 앞에 나왔던 하락을 본다면 약 한 2,750 정도 고인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700에서 2,750 정도까지의
후퇴 가능성 내려두고 시장이 좀 대응할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 대세파 파동 이상 받을 때는 그 코스피 지수는 1파가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왔죠. 1파가 나오고 2파가 나오고 나서 이 3파가 전개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파동 자체가 보면 조정폭이 미미했습니다. 미미했기 때문에 결국은 파동의 대체죠. 왜냐하면 그 2파동이 보면은 그 조정폭이 작으면 이 4파동이 조정폭이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볼 때는 조정폭이 크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반응 자체가 나오게 되면 이제 5파동이 나올 텐데 아직은 3파가 나오고 4파동의 전개를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이제 하락 파동 자체가 이제 마무리되게 된다면 이제 새로운 그 국면으로 접어들 텐데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는 현금이 좀 더 필요한 상태이고요. 다만 지금 이제 지수를 봤을 때 지지대가 어디냐? 그걸 봤을 때는 2,700, 2,750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일단 그 대세파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보면 3파동을 완성하지 못했고 이 라인 보면 상승을 했는데 이 목표치까지는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지수 밀렸거든요. 이제 코스닥은 본다면 지난번 그러니까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 부분 있죠. 이 저점 부분까지는 기본적으로 열어두고 봐야 되겠고요. 일단은 지금 그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지수 중심으로 결국은 코스피 지수의 지수의 그런 어떤 포지션 거기에 보면 결국은 2,750단에서 2,700 정도까지는 후퇴 가능성을 두고 일단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 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시장에 대한 그 대응 전략은 뭐냐면 이럴 때일수록 현금 비중이 상당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물론 뭐 제가 좀 진행하고 있는 저희 패밀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이 90%까지 확보를 했는데요. 어쨌든 지수가 많이 빠질 때 이럴 때는 보면은 상당히 좀 조심할 필요 있겠고요. 특히 변동성이 클 때 굳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주식을 뭐 매수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면 지수 자체가 보면 안정을 보이고 바닥을 확인할 때 그때 보면 안전하게 들어가는 게 좋겠고요. 일단은 제가 예상해 본데 일단 이번에 지수가 내일도 추가적으로 급락을 한다면 빠르면 주말 정도에는 또 다시 한번 지수가 어느 정도 하방을 멈추고 좀 반등 시도 최소한 기술적 반응은 한번 시도하는 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코스피 2,700에서 2,750까지 조금 더 열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그 차트의 모양 기술적으로 급등호 위원님께서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럴 때 변동성이 큰 만큼 현금 비중을 좀 챙기는 것도 주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